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고개를 드는 의문점. (1976년) 연두 기자회견석상에서 한 박 대통령의 석유 발견 발표 이후 정보부는 바빠졌다. 신직수 부장은 검사 출신답게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정보부는 박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하는 것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언론의 과장 왜곡 보도로 여론이 과열되자 우선 언론의 포항 관련 보도를 일절 금지시킨 다음 정보부는 미국에서 5,000m까지 뚫을 수 있는 유전 시추기를 도입하고 미국인 석유 시추 기술자 20여 명을 데리고 왔다. 명인성, 김현수 박사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전문가들도 초빙했다. 동신산업은 현대적 석유개발 회사로 변모했다. 3월에 정보부의 위장회사 동신산업은 기름이 나온 비공 북서쪽 약 50m 지점에서 DS-150을 뚫기 시작했다. 비공 시추는 일반 광산용 시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멍이 지름 2.7cm로 좁아 검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추기가 굴진 심도 1000m를 넘어 석유가 나왔던 1475m를 향해 접근하자 누구보다도 가슴을 죄기 시작한 것은 현장 책임자인 동신산업 사장 최갑동이었다. 육군 대령이던 그는 포항 석유 발표 직후 준장으로 진급했다. 지하 1394m에서 1396m 안산함에서 형광 반응이 있었으나 기름은 비치지 않았다. 시추봉은 지하 1400m를 넘어섰다. 메마르고 단단한 화강암층을 갈아서 부수면서 조금씩 파고 들어갔다. 최 사장은 침식을 있다시피 하며 현장에 나와 초조하게 작업을 지켜봤다. 정보부, 청와대로 매일 아침 보고를 했다. 그는 졸도했다. 긴장의 연속에 의한 신경성 고혈압 때문이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다가 링거 주사를 팔뚝에 꽂은 채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문제의 유충 심도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병상에 누워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1450m, 1470m, 1480m, 1490m, 1500m, 1550m. 기름은 나오지 않았다. 최 사장은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초조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정보부장과 대통령 쪽으로 매일 유증 없음이란 보고를 하는 것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마침내 신직수 부장은 석유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훈계를 한 뒤 그를 부산의 동네 온천장으로 강제 휴양을 보내버렸다. 비공에서 불과 50m 거리를 두고 뚫었는데도 기름이 나오지 않았으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다. 함유층은 보통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제곱킬로미터, 수십 제곱킬로미터를 뻗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같은 그 지층에 도달하면 유증이 나오게 되어 있다. DS-150 시추는 지하 2176m까지 뚫고 끝냈다. 화강암층이 끝날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기름은 사암, 석회암 같은 물은 퇴적층에 스며 있지 강철 같은 화강암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정보부는 화강암을 지나면 또다시 퇴적층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굴진을 계속했으나 인간의 소망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한들 자연의 이치가 바뀔 리 없었다. 정보부는 이어서 기름이 나온 비공에서 남동쪽으로 수십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DS-250을 시추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지하 1475m 지층을 목표로 했다. 이런 시추는 아마도 세계 석유 개발 사상 처음이었을 것이다. 마당만한 면적에 새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이미 유전을 찾자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 대륙붕 시추에서는 수십 제곱킬로미터의 평면적을 가진 유전 유망지층에 대한 평가를 단 한 구멍의 시추로 결론을 내렸다. 포항 시추는 유전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표한 석유 발견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질돼 버렸다. DS-250 시추도 지하 1475m를 아무 소식 없이 통과했다. 매일 아침 아무 징후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정보부, 청와대 비서실로 올려야 하는 최갑동 동신산업 사장의 괴로움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오원철 수석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오기도 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박 대통령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3월 포항의 시추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올라가지 않았던가. 단단한 화강암층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보다 못한 한 미국인 기술자는 자문위원인 이희철 교수에게 당신들은 차라리 금을 찾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새 구멍 굴진을 시작하는 한 기공식에 참석한 김영수 정보부 기조실장은 최갑동에게 이번에도 기름이 나오지 않으면 너를 이 구멍에 파묻어버리겠다고 농담을 했다. DS-250에서 유증이 나오지 않자 정보부는 지하 1823m에서 굴진을 종료했다. 다른 지역의 시추공에서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 필자가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의문시된다. 있다고 해도 소규모일 것이라는 요지의 논문을 써낸 것은 이처럼 정보부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였다. 시추 현장에서도 이즈음 비공 원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립지질조사소에서 현장에 파견 나가 있던 석유지질 전문가 곽영훈 박사는 그 의문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선 석유가 나올 수 없는 지층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석유 지질 학설로는 어떤 경우에도 설명이 되지 않는 석유 발견이었습니다. 즉, 과학으론 해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최대 두께가 800m쯤 되는 제3기 해성층뿐입니다. 그런데 이 3기층을 여러 번 뚫어보니 석유를 생성하기에는 지층의 성숙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비공의 기름은 이 3기층이 아니라 중생대의 백악기층, 그것도 화강암, 정확히 말하면 규장암 지층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다른 지층에서 생성된 것이 틈을 따라 이동하여 이곳까지 왔다고 설명하려고 해도 무리였습니다. 중생대 퇴적층은 제3기층과 달리 과성숙되어 기름을 생성시킬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중생대 퇴적층이라면 또 모를까. 화강암층에서 나왔으니 더욱 석유 발견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공 기름에 대한 유공과 키스트 최초 분석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분석은 원유 여부를 판별한 것이 아니라 원유라는 전제 하에서 성분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곽 박사는 키스트의 비공 기름을 분석하러 갈 때 나도 동행했다면서 성분 분석을 해보니 더욱 원유가 아니란 생각이 굳어졌다고 했다. 강 박사는 원유인가 아닌가를 분석하는 확인법이 당시 국내에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원유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분석 화학적 여러 가지 시험과 함께 석유 지질학적인 검토가 따라야 하는데 어느 것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박 대통령이 원유라고 발표하고 무서운 정보부가 대통령의 말씀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판에 자문위원들이 제기하는 이런 이견은 그냥 묻혀 넘어갔다. 하루는 김정념 실장이 오원철을 부르더니 이젠 포항 탐사를 매듭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우선 정보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원철은 걸프의 석유 탐사 전문가 레딩햄을 초빙해 포항을 시찰하게 하고 탐사 자료를 검토하도록 했다. 조선 호텔에서 정보부 탐사반 사람들과 만난 레딩햄은 간단하게 석유 부존의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루 $500, 10일 기한으로 온 오일맨의 권위 앞에서 정보부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통신산업 회장으로 통하던 정보부의 육동창 국장이 오원철 수석을 찾아와 이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상의하더라고 한다. 오원철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오래 끌수록 정보부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보부는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장비와 잡무를 국립지질조사소에 인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산업이 마지막으로 뚫은 것은 칠포 해수욕장 남쪽 해안 언덕의 DS-450이었다. 최후를 이식해서인지 가장 깊게 뚫었다. 최종 심도는 3117m. 역시 화산암층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굴지는 끝났다. 1976년 말에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한 김재규는 시추 종료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석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통치자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연인원 약 4만 명, 약 70억 원의 예산, 12개 구멍 시추, 총 2만 5천 미터 굴착. 그 흔적은 암석 표본과 각종 검증 자료로만 남았다. 박 대통령, 김종필 당시 총리, 정장출, 최갑동, 그리고 현장의 몇 사람들은 비공에서 나온 기름을 기념으로 조금씩 얻어가 최근까지 보관했다. 1981년 여름 필자는 포항 시추 현장을 5년 만에 둘러보았다.
기름이 나왔던 B공은 시추 파이프가 박힌 채 남아있었고 가스가 지층수에 섞여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다. 풀밭 속에 버려진 이 갱구가 기름에 한 맺혔던 대통령과 온 국민들을 흥분시켰던 곳인 줄 아는 행인들은 별로 없었다. 뜨거운 지하수가 나왔던 D공 주변은 정부가 주변의 땅과 집들을 사들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해놓았다. 갱구의 손잡이를 트니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국립지질조사소의 후신인 동력자원연구소의 현장관리소 직원들은 굴착장비에 기름칠을 해가며 다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